안녕하세요. 오늘 유전에 이어 두 번째 리뷰네요. 사실 유전 영상 만들 때 아직 채널명을 잘 정하지를 못해서 그냥 일단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채널명은 미완성 노트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냥 큰 뜻은 없고 제가 이렇게 부족한 느낌이 저와 비슷한 것 같아서 정하게 됐어요. 풀네임으로 미완성 노트라고 불러주셔도 되고요. 줄여서 미노라고 불러주셔도 됩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영화들을 리뷰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보기 힘들어하는 그런 영화들을 리뷰할 수도 있고요. 댓글로 추천해주시는 그런 영화들을 리뷰할 수도 있고요. 제가 거창한 리뷰는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이렇게 쭉 스토리를 읊어드릴 테니까요.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리뷰해드릴 미드소마, 이것도 유전과 같은 아리에스터 감독의 영화인데요. 저번 유전에 이어서 또 바로 미드소마 이 영화를 리뷰하는 게 맞나 조금 고민도 해봤는데요. 그래도 뭐 나름 연속성도 있고 워낙에 제가 이런 영화를 기괴하게 잘 만드는 이 아리에스터 감독을 좋아하기도 해서요. 그래서 초반에 두 영화를 연속으로 이렇게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에는 주인공 데니와 남자친구 크리스티안, 그리고 친구 마크, 조시, 펠레 이렇게 나옵니다. 역시나 유전에서처럼 거슬리는 부분 없이 배우들이 연기를 참 잘해서요. 영화를 긴장감 있게 잘 끌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가 시작되고 주인공 데니가 집에서 동생에게 막 걱정을 하면서 전화도 하고 음성 메시지도 남기고 이런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데니는 동생 테리에게 뭔가 불안한 메일을 받았다고 해요. 아무래도 동생이 정신적으로 좀 아프거나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해서 계속 데니가 동생에게 전화를 하는 것 같고요. 메일의 내용은 더는 못하겠어. 엄마 아빠도 올 거야. 이런 내용입니다. 뭔가 메일 내용이 살자를 암시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건 참 걱정할 만한 거죠. 평소에도 몇 번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데니도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겠죠. 이 걱정을 데니는 남자친구 크리스티안에게 자주 이야기를 하며 풀고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하니까 남자친구는 지금 보약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데니는 이따가 놀러오라 이야기를 합니다. 보고 싶다고요. 가족들의 심리 상태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기댈 곳이 아무래도 남자친구밖에 없어 보여요. 그래서 크리스티안은 요즘 동생은 어떻냐 이렇게 물으니까 데니는 동생의 메일에 답도 없고 전화도 안 받아 라고 이렇게 울먹울먹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티안은 그건 네가 너무 받아줘서 버릇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데 데니가 내 동생은 조울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티안은 그래 조울증인 거 아는데 네가 가끔 너무 호들갑을 떨어서 더 그러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남자친구 크리스티안은 쌉티인 것 같아요. 물론 저도 T예요. 크리스티안은 그냥 너한테 관심 받으려는 거니까 관심 꺼, 반응해주지 말고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데니는 뭐 억지로라도 위로를 받고 싶은 건지 뭔지 위안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어긋난 대화로 이어진 전화가 끝나고 데니는 친구에게 남자친구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내가 맨날 가족 얘기하면서 칭얼대니까 남자친구가 아무래도 지친 것 같아 이렇게 걱정을 해요. 굉장히 남자친구한테 되게 의존적인 것 같아요. 내가 과하게 기댄 것 같다며 이야기를 하고 친구는 그래도 사귀는 사이면 힘들 때 함께 해주는 게 맞지 그걸 못 해주는 거라면 헤어져야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데니는 동생에게 막 메일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아주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데니입니다. 그 시간에 크리스티안은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고 데니의 예상대로 남자친구 크리스티안은 그런 데니한테 실증을 좀 느끼고 있어요. 많이 지쳐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그런 크리스티안을 보고 야 헤어져. 헤어지고 후회되면 그냥 우리한테 와서 징징대던가 네 마음대로 해. 너도 1년 넘게 헤어지고 싶어 했잖아 라고 하는 걸 보면 크리스티안도 아무래도 이별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마침
아름다운 웨이트리스가 주문을 받으러 왔고 친구들은 야 봤어? 저렇게 꼬시면 넘어올 여자가 세상에 널렸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옆에 친구 펠레는 6월에 스웨덴에서 만날 여자들도 잊지 마 라고 하는 거 보면 친구들끼리 즐거운 스웨덴 여행을 계획한 걸로 보이죠. 그때 또 데니에게 전화가 오네요. 옆에 친구들은 야 돌겠다. 이건 학대야. 네 여자친구 그냥 정신병원 보내. 이럽니다. 이거 외국이라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 친구들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때는 남자들끼리 암묵적으로 뭐 여자친구나 와이프 이런 친구의 여자는 잘 안 건드는 전통적인 뭐 그런 뭐 문화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 저였으면 좀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물론 친구들 앞에서 여친을 씹은 크리스티안이 제일 문제죠. 아무튼 크리스티안은 데니의 전화를 받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데니가 으악 으악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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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알고 봤더니 주인공 데니의 일가족은 단체로 살자를 한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남자친구 품에서 이럴 순 없어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모든 가족이 죽고 곁에는 의지할 수 있는 게 남자친구 하나 남은 거잖아요. 결국 데니의 걱정이 뭐 허상 이런 게 아니고 진짜 현실적인 그런 걱정이었던 거고 크리스티안은 정말 데니를 위로해줬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귀찮아하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망연자실 데니는 멍하니 침대에 누워있고 의욕도 하나도 없어요. 그때 남자친구는 방에 들어와서 파티에 갈 거라고 얘기를 해요. 살 사람은 살아야 한다지만 뭔가 데니의 남자친구는 크게 여자친구 데니를 걱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슬슬 눈치 보면서 계속 어딘가 놀러 가려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역시나 파티에 가서 데니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니네 유럽 놀러 간다며? 좋겠다 하고 있어요. 스웨덴에서 열린 파티에 초대됐다면서 논문도 쓰고 신나게 놀 거야 라며 신나하고 있는데 데니는 이게 처음 듣는 내용이잖아요. 남자친구를 이거 뭐야? 무슨 얘기야? 하듯이 쳐다봅니다. 남자친구는 그냥 얘기가 나온 거고 이거 확실치도 않아. 간다 해도 나는 안 갈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주변 친구들의 반응을 보면 이렇게 거짓말로 그냥 대충 둘러대는 게 보이죠. 친구들이 와 저 새끼 또 저렇게 잡혀 사는 거 봐라 하면서 고개를 푹 숙여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고 데니는 남자친구에게 왜 나한테 스웨덴 간다고 말 안 했어? 나는 이거 전혀 몰랐어 라고 하는데 남자친구는 무슨 소리야? 내가 가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라고 해요. 데니는 진짜 갈지는 몰랐지. 말도 안 하고 표까지 끊어놓은 거야? 라고 하는데 남자친구는 뭐 이런 것까지 간섭을 하는 거야?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가고 싶다라고 하면서 약간 흥분을 해서 얘기를 해요. 데니는 아니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말을 미리 해줬으면 좋았겠다는 이런 말이야 라고 하고 남자친구는 그냥 집에 가겠다고 합니다. 데니는 그러지 말라고 막 말리고 있어요. 내가 당황해서 그랬다고. 어떻게 보면 지금 데니는 의지할 곳이 남자친구밖에는 없잖아요. 원래도 이해심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상황이 지금 안 좋은 만큼 남자친구한테 어떻게 보면 더 집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해도 뭐 보기에 이상할 정도로 뭐 집착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다만 남자친구가 좀 어긋난 행동을 해도 이 남자친구마저 놓칠까봐 무서워서 웬만한 것들은 다 이해하려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데니는 논문을 쓰러 가는 거면 나도 따라가겠다 이야기를 해요. 당황스럽죠. 이때 친구들은 모여서 와 진짜 놀러와서 뭐하지? 너무 재밌겠다 하면서 여기 가서 여자도 만나고 저기 가서 여자 만나고 저쪽 가서 여자도 만나고 해야지 하면서 여자에 관한 계획만 주구장창 세우고 있어요. 그러다 데니의 남자친구 크리스티안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데니도 따라간다고는 했는데 진짜 가지는 않을 거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도 라고 하면서 확 산통을 깨고 있어요. 친구들은 엥? 하면서 서로 눈치를 보고 설마 하고 있어요. 크리스티안은 니들이 초대한 걸로 말해놨다 알았지? 라고 하고 아주 눈치를 어디다 갖다 버려둔 것 같은 데니가 들어옵니다. 친구들은 반가운 척 헤이 하고 있고 아무 일 없었던 듯 어색하게 연기를 해요. 근데 데니는 스웨덴에 나도 갈게 라고 해버립니다.
데니 정말 어떻게 보면 눈치가 없죠. 제가 친구들이었으면 친구 불러서 욕을 바가지로 했을 것 같은 상황인데 참 친구들이 착해요. 잘 참네요. 그래도 그 중에 맑은 눈을 가진 펠레라는 친구가 뭐 진짜로 데니를 반기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우리 가족이 하는 축제가 있는데 행사도 하고 예쁜 옷도 입고 연극도 할 거야. 재밌을 거야. 너도 같이 가게 돼서 너무 좋다 라고 하는데 이분 눈을 보면 진심인 것 같아요. 예쁘게 반짝반짝하고 있는 뭐 그런 착한 친구 같아요. 니네 부모님 얘기 들었을 때 참 안타까웠어. 나도 부모님을 잃어서 그 마음 잘 알아 라고 하는데 데니는 하면서 sorry 하면서 울먹울먹 방에서 나가버려요. 아직까지 그때 생각을 하기는 싫은 것 같아요. 위로의 말이지만 크게 상처를 받아버립니다. 그렇게 스웨덴으로 가는 비행기에서도 데니는 계속 오열을 하고 있고요. 울고 있어요. 당연하겠지만 일가족이 자살을 한 거잖아요. 자기 빼놓고.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렇게 힘겹게 스웨덴에 도착을 하고 도착해서도 친구 마크는 여자들 구경에 아주 신이 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미련을 못 버린 거죠. 그렇게 여자들을 보면서 오 마이 갓 하면서 차로 4시간을 더 타고 축제를 한다는 친구인 펠레의 고향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한 펠레의 고향은 언덕에 예쁜 풀들이 이렇게 가득하고요. 하늘도 파랗고 온 세상이 푸릇푸릇 너무 예뻐요. 막상 도착하니까 친구들도 예쁘다고 아주 좋아하고요. 펠레의 고향 친구도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그 고향 친구도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무래도 행사가 아주 크고 이렇게 재밌나 봐요. 여기저기 친구들을 많이 초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나 이렇게 좋은 날은 보약이 빠질 수가 없죠. 고향 친구가 품에서 이거 봐라 이따 같이 하자 라고 하니까 마크가 아주 좋아 죽습니다. 오 예 하면서 보약을 받아들고 뭘 이따가 해 지금 하자 하면서 바로 꺼내 들고 있어요. 역시 눈치가 많이 없는 데니는 당황하면서 나는 이따가 할게 라고 하는데 남자친구 크리스티안은 싫으면 안 해도 돼 라고 하는데 데니는 아니야 그냥 적응 먼저 하려고 그러는 거야 라며 센 척을 해버려요. 뒤에서 친구들은 저 새끼 저거 또 그런다. 또 여자친구한테 잡혀 사네 라는 듯이 쳐다보고 크리스티안이 나는 여자친구랑 나중에 할게 라고 하는데 야 이거 같이 해야 재밌지 너 무슨 소리야 라고 합니다. 눈치가 보이는 데니는 아니야 I'm ready 하면서 그냥 지금 하겠다 해요. 그래도 눈치를 좀 보기는 하네요. 데니가 눈치는 없지만 참 착한 아이죠. 땡큐 하면서 보약을 받아들고 다같이 신나게 보약을 먹습니다. 보약을 먹은 친구들이 멍하게 들판에 앉아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멍하니 있는 것 같지만 보약을 했으니 뭔가를 이렇게 보고 있겠죠. 외국은 어디 놀러 가거나 파티를 할 때 이 보약을 꼭 하는 것 같아요.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도 힘들고 해서도 안 되는 그런 문화인데 서양 문화권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워킹홀리데이로 호주에 2년 정도 있어 왔거든요. 거기서 외국 애들이랑 일을 해서 어느 정도 외국 파티 문화 같은 거를 조금 느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제가 보약을 했다는 건 아니고 그냥 구경만 했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창고 같은 데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야 먹을 때도 재밌고 게임해도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참 이렇게 문화 충격이었는데 걔들은 그게 당연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서양 애들은 집에 놀 게 아주 많아요. 옆에 포켓볼 다이도 있고 풀스도 있고 탁구대도 있고 술도 있고 이렇게 보약만 했다 뿐이지 노는 거 보면 그냥 건전해요. 아무튼 그렇게 여느 서양 사람들처럼 친구들과 보약을 신나게 한 친구들은 야 이렇게 누워봐 기분 진짜 좋아 이러고 있고 데니는 하면서 제대로 숨을 좀 잘 못 쉬고 있고 자기 손을 이렇게 쓱 보는데 손에서 잔디가 자라나고 있어요. 보약을 했으니까 헛게 보이는 거겠죠. 그러다가 대뜸 데니가 벌떡 일어나서 미안 좀 걷고 올게 이러면서 어딘가로 빠르게 걸어갑니다. 난 괜찮아 이러면서요. 근데 계속 헛게 보이는지 사람들이 데니를 향해서 뭔가 비웃듯이 웃고 있고 데니는 펠레한테 가서
야, 쟤들이 나 비웃어 이러는데 친구 펠레의 얼굴도 한쪽 입꼬리가 완전히 씩 올라가면서 또 데니를 비웃고 있어요. 데니는 도망치듯이 어떤 작은 나무 창고 같은 곳에 들어가고 촛불을 켜는데 거울 뒤에 어떤 사람이 서 있고 거울에서 내 모습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눈탱이 밤탱이처럼 한쪽 눈은 붓고 한쪽 눈은 작고 뭐 이래요. 이렇게 볼록볼록 이상하게 얼굴이 되어 있어요. 데니는 으악 뭐야 하면서 뛰쳐나와 숲으로 막 도망을 가고 숲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나 얼마나 잔 거야? 라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벌써 하루가 지나 있대요. 보약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동안 날이 어두워졌었어? 라고 물어보는데 아주 어두워지지는 않고 몇 시간 정도 조금 어두워졌었어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지금 이 지역에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동네가 아주 밝고 잔디도 푸릇푸릇하고 나른한 뭐 그런 분위기도 있고 몽환적으로 이렇게 동네가 아주 예뻐요. 그래서 뭔가 더 좀 쎄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렇게 정신없이 일어난 데니는 일행과 함께 원래 목적지인 더 깊은 시골로 이렇게 쭉 걸어가요. 걸어가면서도 연출이 뭔가 몽환적으로 장면도 전환되고 전체적으로 대비가 낮은 그런 색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계속해서 뭔가 몽환적인 느낌이라 이상하게 정신병원에 있는 듯한 뭐 그런 느낌마저 들어요. 그렇게 도착한 마을에는 역시나 아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백색으로 차려입은 사람들이 막 피리도 불고 있고 가축이랑 뛰어놀기도 하고 풀도 뜯고 뭐 그러고 있어요. 너무 평화로워 보이고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그런 마치 에덴 동산 이런 곳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마을이에요. 마을 사람들 인상도 너무 좋고 어서 와요, 너무 반가워요 하면서 아주 반갑게 맞아줍니다. 짐도 전부 다 들어주고요. 미드소마가 공포영화인 만큼 과하게 친절한 사람들과 과하게 밝고 아주 깨끗한 이런 동네가 뭔가 아주 쎄한 그런 느낌을 주죠. 다들 단체로 좀 맛이 간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결말을 알고 봐서 더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죠. 어쨌든 친구들과 데니는 뭐 전혀 의심을 안 해요.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쁘잖아요. 힐링도 되고. 데니는 예쁜 마을의 모습에 힐링이 되는지 활짝 웃고 있고요. 음악도 뭔가 단음으로 삐삐삐삐 맞나요? 뭐 아무튼 이렇게 나오는데 성스럽게 들리기도 하고 뭐 소름 돋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펠레가 마을 사람들에게 친구들을 소개하고 공식 축제는 내일이니까 푹 쉬면서 즐기고 있어라고 합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있고 심지어 머리에 꽃왕관을 쓰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들이 또 꽃을 들고 막 어딘가로 뛰어가는데 초대된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저기 공연하나 보다 하면서 그쪽으로 가보는데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이 역시나 뭔가 이상하죠. 씩 어색하게 웃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뭔가 뻣뻣하게 서서 그냥 앞만 보고 있어요. 너무 쎄해요. 앞에서 연설하는 사람이 말하는데 이 축제는 지난 연애부터 90년이 흘렀다 해요. 다음 연애도 90년 뒤에 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90년마다 열리는 축제인 것 같아요. 역사상 가장 뜨겁고 밝은 여름의 연애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 축제는 90년마다 오는 백야에 하는 그런 축제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서 다 같이 9일간의 연애를 시작합니다 하면서 건배를 합니다. 그때 화면이 바뀌는데 얼굴이 완전히 내려앉고 붓고 뭐 찌그러지고 뭐 아무튼 뭐 그런 정상적이지는 않은 그런 어떤 사람이 막 종이에 뭐 그림이라고도 하기도 뭐 그런 이런 낙서도 아니고 막 손에 물감을 묻혀서 막 공책에다 문대고 있어요. 아까 연설을 하던 사람이 불이 붙은 횃불을 어떤 노인 여자랑 노인 남성에게 하나씩 이렇게 들게 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홀령들이여 죽음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하늘에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마을 사람들이 손을 잡고 뭔가 묘하게 기괴한 옆자세라 해야 되나요? 그런 자세로 이야 이야 막야 뭐 이런 소리를 내면서 강강설레를 돌아요. 초대된 이방인들은 그냥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그런 문화를 보면서 맥주도 마시고 그렇게 즐기고 있어요. 초대된 다른 손님들이 저게 무슨 놀이야? 라고 물어보는데 저거 광대 가죽 벗기기야
라고 웃으면서 말하는데 뭔가 장난 같지만 이게 장난 같지가 않죠. 그때 강강술래를 하던 여자 한 명이 데니의 남자친구 크리스티안의 궁둥이를 딱 차고 히읗하면서 뚫어져라 쳐다보며 지나갑니다. 이건 뭔가 신호죠. 근데 뭐죠? 크리스티안이 뭔가 신호를 느껴서 흥분을 한 건지 갑자기 저 춤에 끼겠다고 해요. 데니는 뭐야? 갑자기 왜 저기 끼겠다는 거야? 저 여자 때문이야? 라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고요. 좀 황당해합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가고 펠레가 데니에게 생일 축하한다면서 데니의 초상화 그림을 선물을 해줘요. 데니는 너무 고마워하고 남자친구도 모르는 생일을 챙겨줘서 고마워 라고 해요. 내가 말을 안 해줘서 그래 라고는 하지만 서운해하는 게 보이죠. 아무튼 그렇게 마을을 둘러보고 있고 사람들은 앉아서 뭔가 이렇게 룬 같은 문자를 그리기도 하고요. 돌에도 그런 룬이 새겨져 있고 그래요. 마을을 둘러보면서도 데니와 남자친구는 뭔가 계속 삐끗삐끗해요. 사람들이 둘이 몇 년 만났어? 라고 물어보는데 남자친구는 한 3년 만났어 라고 하고 여자친구 데니는 아니야 4년 2개월이야 라고 해요. 난감하죠. 뭔가 남자친구가 참 데니에게 무심해 보여요. 그게 영화가 진행이 되면서 계속 보이고 있죠. 초반에도 그랬고요. 아무튼 그렇게 걷는데 저쪽 멀리에 유독 눈에 띄는 아주 샛노란 삼각형의 집이 있어요. 그냥 멀리서도 눈에 띄게 아주 특이한 색의 건물이에요. 저게 뭐야? 라고 묻는데 저기는 신성한 성전이야.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가 라고 합니다. 일행들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숙소로 가는데 동네가 뭔가 이상한 게 화면이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이렇게 동물 우리 같은 곳에 갈색 곰도 있고요. 빨래줄에 널려져 있는 긴 수건 같은 곳에 알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림은 여자가 남자한테 반한 것 같고 그 후에 어떤 꽃을 뜯어서 모으고 있어요. 그러고는 그거를 잘 모아서 아마도 남자의 베개 밑에 몰래 넣어놓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다음날 여성 본인의 소중한 곳에 털을 가위로 잘라내고 그걸 그릇에 넣고 자신의 소중한 곳에서 나온 피와 썩습니다. 그거를 또 남자에게 주는 그런 그림이 나와요. 아마도 뭔지 모를 그 소름 끼치는 그 약을 먹고 남자가 눈이 이렇게 핑그르르 돌아서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런 그림이 수건에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밝고 예쁜 동네에 대체 이게 무슨 그림인지를 모르겠어요. 뜬금없이 너무 소름 끼치는 그런 그림이 나와요. 그렇게 숙소가 나오는데 이 숙소도 너무 멋져요. 천장도 아주 높고 내부에 막 문양도 멋지게 그려져 있고 천장도 멋진 그림들이 막 싹 그려져 있어요. 높은 곳에 있는 창문에서는 뭔가 성스러워 보이게 빛도 들어오고 있고요. 마치 성당처럼 이렇게 홀리한 그런 느낌을 주는 멋진 숙소가 나오고 친구들은 너무 멋지다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젊은 사람들만 자고 있다고 해요. 36세가 되면 일꾼들 숙소로 옮긴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야? 라고 물어보니 여기 사람들은 삶을 계절이라고 생각해. 18세까지는 봄, 18세에서 36세까지는 순례를 떠나는 여름, 36에서 54세까지는 일하는 나이라서 가을, 54세에서 72세까진 스승으로 지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72세 이상은 없네요. 데니도 그게 이상한지 그럼 72세 이상은 뭔데? 라고 물어보니까 펠레는 장난치듯이 목을 그으며 끽 이럽니다. 누가 봐도 장난처럼 보이고 데니도 키키하면서 웃어요. 근데 뭐 나중에 나오지만 이게 장난은 아니었던 것 같죠. 데니는 숙소를 쭉 둘러보는데 한쪽에 이렇게 쭉 여성들의 사진이 정렬돼서 걸려 있어요. 무슨 사진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래된 흑백 사진도 있고 뭐 컬러 사진도 있고 그래요. 데니는 저 사람들이 5월의 여왕이야?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펠레는 그래 너도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춤대회를 열어서 우승자가 5월의 여왕이 된다고 해요. 그때 갑자기 예쁜 여자가 들어와서 오스틴 파워 본다니까 다들 보려면 와 라고 하고 여자를 만나겠다는 끈을 아직 놓지 못한 마크는 야 봤어? 봤어? 나한테 반한 거지? 라고 친구들에게 봤어?
봤어? 이러고 있습니다. 그때 데니의 남자친구 크리스티안이 데니에게 잠깐 나와볼래? 라고 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하면서 어디서 급하게 주워온 것 같은 빵 한 조각에 원래 알고 있었다는 듯이 뻔뻔하게 초를 붙이는 이런 어림없는 짓을 합니다. 누가 봐도 방금 알고 급하게 준비한 거죠. 심지어 하루가 지났는데요. 데니는 무슨 개수작이야? 라는 듯이 씩 쳐다보고 남자친구는 미안하다고 합니다. 데니는 애써 그냥 괜찮다 하면서 불도 안 붙은 초를 그냥 입으로 불어버려요. 그렇게 밤이 되고 단체 숙소에서 다 같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단체 숙소라서 막 아기도 울고 있고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정신이 없어요. 펠레는 내일 의식 첫날이니까 잘 자도 라고 하고 논문을 쓰려고 조사 중인 조씨는 무슨 의식인데? 라고 묻습니다. 내일 의식? 에테스투파 라고 말하는데 뭔지 아무도 모르죠. 처음 듣는 단어니까요. 펠레는 그냥 내일 보면 알아? 빨리 자 라고 합니다. 말해달라고 해도 아무도 말 안 해줘요. 크리스티안은 너무 궁금해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데 이런 무슨 시골에 인터넷이 터지겠어요? 그렇게 다들 너무 궁금해하는데 논문 때문에 여기저기 들쑤시며 동네를 조사한 조 씨는 역시 뭔가 조금 알고 있는 것처럼 씩 웃고 있어요. 친구들은 조 씨 넌 뭔지 알아? 아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그냥 조 씨는 야고르지? 라는 듯 씩 웃고만 있어요.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그렇게 다들 잠이 든 시간에도 아기가 잠도 안 자고 계속해서 울어요. 시끄러워 잠을 못 드는 데니가 일어나서 문득 자기 뒤쪽에 있는 그림을 보는데 어떤 여자가 자기 팔을 칼로 긋고 있고 그 위에는 눈, 코, 입이 있는 태양이 그 텔레토비 태양처럼 그려져 있어요. 이것도 뭔가 의미심장한 그런 그림이겠죠. 그렇게 다음날이 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정신 나갈 것 같은 새하얀 옷을 입고 군대에서 모포 터는 것처럼 막 이불도 털고 기체조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아이들은 막 뛰어놀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뭔가 사이비 종교 집단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일어났으니까 아침밥을 먹으러 어제 그 성전이라던 노란 집 앞에 그 노란 집처럼 V자 모양으로 배치를 한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마을의 여자들은 막 꽃을 뜯고 있고 꽃을 뜯을 때도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며 꽃을 뜯고 있어요. 좀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정상적인 마을 같지는 않죠. 사람들이 살짝씩 이렇게 돌아있는 느낌이네요. 여러 가지로 참 소름이 끼치는 마을인데 뭐 친구들이야 자기 친구 믿고 왔으니까 딱히 의심을 안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려고 테이블 앞에 사람들이 서 있고 어제 횃불을 받은 그 두 노인이 천천히 성전에서 걸어옵니다. 두 노인이 앉자 다들 함께 자리에 앉고 식사 시작도 무슨 이렇게 파도 타는 것처럼 노인들이 숟가락을 드니까 옆 사람 숟가락 들고 옆 사람 숟가락 들고 마치 뭐 도미노처럼 순차적으로 수저를 들어요. 아주 절제가 되어 있고 뭔가 통제가 아주 심한 마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식사를 시작하는데 우리 투덜이 마크는 또 투덜투덜거리고 있어요. 배는 고픈데 음식을 보면 또 토 나올 것 같아 이러면서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저쪽 편에 앉아있는 예쁜 여성이 마크를 이렇게 씩 웃으면서 유혹하듯 쳐다보고 있어요. 마크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죠. 실화인가 싶고 아니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이 마을 최고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두 노인이 일어나더니 이히 후하 에이 후하 뭐 이런 알 수 없는 소리를 내고 있어요. 뭐 침팬지도 아니고요. 막 알 수 없는 언어로 말도 하고요. 숨도 이상하게 쉬어요. 참 기괴한데 정말 뜬금없이 일어나서 저러고 있어요. 이 광경을 본 여행객들은 뭐 이 마을의 전통 같은 건가 보다 하고 그냥 쳐다보고 있죠. 알 수 없는 말은 아니고 알 수 없는 이런 주문 같은 게 끝나고 다 같이 일어나 건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노인은 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가마에 타고 어딘가로 향하게 됩니다. 아주 경건해요. 다들 새하얀 옷을 입고 두 노인이 가는 곳을 따라갑니다. 이제 사람들은 모여서 어딘가 위쪽을 보고 있어요. 한 명은 큰 떡칠 때 쓰는 것 같은 큰 망치도 들고 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서 있을 때도 뭔가 막 오밀조밀 붙어 서 있는 게 아니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띄엄띄엄 서 있네요, 항상.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정신병 걸릴 것 같은 그런 쎄한 느낌이 오긴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사람들이 무표정, 아무 감정이 없는 것처럼 위쪽을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고, 그곳은 아주 높은 절벽입니다. 아까 가마를 타고 갔던 그 두 노인이 그 절벽 위에 서 있고요. 데니와 친구들은 뭔지도 모르고 얼떨결에 그냥 다들 와 있으니까 함께 뭐지? 하면서 구경을 하고 있어요. 그때 절벽 위에 두 노인이 칼로 손바닥을 쓱 긋습니다. 손바닥을 걷으니까 그 손바닥에 피가 묻어 있잖아요. 그 손바닥을 어떤 룬이 그려진 바위에 대고 쓱 문지른 뒤에 절벽에 섭니다. 그러더니 하늘에 대고 소리도 없이 뭔가 이렇게 절규하듯이 표정만 외친 후에 줄도 없이 그냥 갑자기 그 절벽 아래로 번지를 해버립니다. 정확하게 밑에 있는 바위 쪽으로 배치기 하듯이 정면으로 번지를 해요. 그냥 정면으로 번지해서 머리를 박아버렸으니까 상태가 어떤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장면인데 영화에서는 그 모습을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해요. 뜬금없이 이렇게 성스러워 보이고 아름다운 마을에서 아주 잔혹한 이런 일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데니와 외지인들은 진짜 정말 크게 충격을 받죠. 주변 여행객들이 저거 진짜 떨어진 거야? 떨어진 거냐고 이러고 있고, 죽었잖아. 저거 뭐야? 너네 왜 다들 구경만 해? 이러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건 그냥 의식이야. 괜찮아. 진정해. 그냥 의식일 뿐인데 왜 이래? 이러고 있는데 외지인들이 봤을 때 어떻게 이걸 보고 진정을 하겠어요. 다음으로 남자 노인이 번지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누가 좀 말려봐. 제발 뭐 하는 짓이야.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냥 아무도 동조하지 않고 절벽 위를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 노인도 결국에는 번지를 해버립니다. 이번에는 배치기가 아니고 다리 쪽으로 떨어지는데 대체 왜 더 아프게 다리 먼저 떨어진 걸까요? 참 이해는 안 가는데 아무튼 그렇게 떨어지고 외지인들은 Oh no! 이러고 절망을 해버려요. 근데 역시 다리부터 번지를 했으니까 노인은 고통이라는 고통은 다 받고 아직 정신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리만 아작이 나 있고 노인이 죽지 않고 멀쩡하니까 갑자기 뭐 감정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으아 앙 하면서 통곡을 해요. 이거 뭐 미친 사람들인가요? 아니 근데 심지어는 이 통곡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쭉 비춰주는데 이게 보니까 진짜 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표정 없이 입만 우는 척하고 있어요. 이거 무지하게 기괴하죠. 그때 아까 그 큰 떡치기 망치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위풍당당하게 앞으로 가서 떡이 아닌 그 노인의 얼굴을 내리쳐요. 그 망치는 떡치는 용도가 아니고 아무래도 마무리 용도였던 것 같아요. 이 장면은 제가 뭐 보여드릴 수는 없고 궁금하시면 한번 넷플에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무튼 아주 노골적으로 이 장면을 표현을 합니다. 외지인들은 막 난리 나죠. 야, 뭐 하는 거야 이게 대체? 미친 거야? 하면서 막 토도 하고 야, 그냥 우리 가자. 그냥 가. 다들 미쳤어. 다들 이걸 구경만 하는 거야? 하면서 욕을 하고 막 따져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그냥 이건 우리들의 오래된 풍습이야. 저 사람들은 그냥 인생 주기 끝에 다다른 사람들이고 저분들에게는 저게 큰 기쁨이고 나도 차례가 오면 기쁘게 번지할 거야. 삶은 원이야. 다들 순환하는 거고 저 번지한 사람들의 이름은 이제 태어날 아이들이 물려받을 거야. 이건 생명을 다시 주는 일이고 필연적인 죽음을 기다리다 죽는 건 영혼을 더럽히는 거야. 라고 이상한 소리를 해요. 아무래도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믿고 전통으로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충격을 받고 돌아오고 있고 데니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막 울면서 숨도 못 쉬고 있어요. 그 와중에 논문을 위해 열심히 마을을 조사하던 조 씨가 뭔가 충격적이면서도 흥미로운 뭔가를 발견했다라는 표정으로 숙소로 막 빨리 달려가서 노트북에 방금 있었던 일들을 적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데니의 남자친구 크리스티안이 이렇게 들어와서 조 씨에게 말을 합니다. 나도 호르가를 주제로 논문을 쓰려고 해 라고요. 아니 뭐 같은 주제로 쓰면 안 된다는 법은 없는데
친구가 논문을 쓰겠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온 거고 지금까지 열심히 조씨가 조사를 했는데 갑자기 이런 상도덕에 어긋나는 그런 소리를 해버려요. 당연히 조씨는 화가 나죠. 너 뭐야? 농담하는 거야? 진담이야? 내가 이거 쓰러 온 거 너 알잖아. 지금 무슨 말이야? 그러는데 크리스티안은 아니 뭐 너도 써 그냥 나도 쓸 거니까 라고 해요. 조씨는 아, 너 진짜 어이없다. 이렇게 뻔뻔하냐? 내가 연구하려던 거 너도 알잖아. 이 뻔뻔하고 멍청하고 나쁜 놈아 이러고 있고 크리스티안은 아 몰랑 난 아무튼 이걸로 논문 쓸 거야. 뭐 그냥 나랑 합동 연구하던지 싫으면 그냥 같은 주제로 논문 써. 이러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참 양아치예요. 그쵸? 여러분들 이런 친구는 사귀면 안 됩니다. 빨리 눈치채고 거리를 두셔야 돼요. 아무튼 조씨는 친구들을 초대한 펠레에게 크리스티안이 이딴 말을 하네. 네가 가서 말려봐 라고 하고 펠레는 어차피 장로님들이 이거에 대해 논문 쓰려는 걸 아무도 허락 안 할 거고 누구도 논문 제출도 못 할 거야. 크리스티안한테도 그렇게 말했어 라고 하고 뭐 일단 장로님들한테 물어는 볼게 라고 해요. 그때 데니는 막 급하게 짐을 싸고 있어요. 그런 충격적인 장면을 봤으니까 당연히 도망치고 싶죠. 펠레에게 너 대체 우리를 왜 초대한 거야? 뭐 이런 거 보여주려고 초대한 거야? 라고 하고 있고 펠레는 이게 일생일대의 경험이라서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었어 라고 합니다. 난 여기가 자랑스러워 이러고 있고 데니는 나는 이런 거 절대 이해 못해 라고 합니다. 펠레는 난 네가 와줘서 너무 기뻤어 이러면서 뭐 품에서 이상한 향기 나는 돌 같은 걸 꺼내서 이거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좀 진정된다고 이상한 소리를 해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저였으면 더 화날 것 같아요. 거의 사람들 트라우마 생길 정도의 장면을 말도 안 해주고 보여줘 놓고 돌멩이 하나 쓱 꺼내더니 냄새 맡고 진정하래요. 이거 황당하죠.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수작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데니는 괜찮아 그건 필요 없어 라고 하고 펠레는 계속 데니를 달래줘요. 그러면서 또 헛소리를 하는데 네 괴로움이 뭔지 알아. 나도 부모님을 잃어봐서 알아 라고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해요. 이건 부모님이랑 상관도 없는 일인데 지금 네 마음이 괴로우니까 저런 거 보고도 흥분하는 거야. 뭐 이러는 것 같죠. 데니는 아니야 지금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라고 하는데 펠레는 계속 데니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우리 부모님도 불에 타 돌아가셨다고 이러면서 뭐 이상한 가스라이팅을 계속해요. 미친 사람이죠. 저 같으면 그냥 때리고 집을 갔을 것 같은데 데니는 아무래도 감성 공격에 넘어갔는지 나도 부모님을 잃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돌봐줘서 잘 자랐어 라고 하는 펠레의 말에 조금 진정을 해요. 그리고 펠레는 너한테도 이 기회가 주어진 거야 라고 합니다. 난 여기서 진짜 가족을 만났어. 너도 가족이 필요해. 이런 뭐 전혀 본질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슬쩍 데니의 손을 잡아요. 데니는 크리스티안이 오겠어 이러고 펠레는 크리스티안이 진짜 네 안식처가 될 수 있을까? 너한테 위로를 줄 수 있을까? 이런 뭐 홍경민의 친구와의 우정에나 나올 법한 남의 것을 뺏는 그런 쓰레기 플로팅을 하고 있어요. 크리스티안도 양아치지만 펠레 같은 친구도 사귀지 마세요. 여기 친구들 중에 아무래도 정상인 친구가 전혀 없어 보여요. 여기 나오는 친구들 같은 유형은 여러분도 절대 사귀지 마세요. 아무튼 그렇게 데니는 생각에 잠겨있고 양아치 크리스티안이 걸어와서 좀 어때? 오늘 힘들었지? 이러고 있어요. 데니는 넌 그럼 아무렇지 않아? 그러는데 크리스티안은 당연히 충격이지. 근데 여기 문화인데 어떻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라고 합니다. 그날 밤 데니는 조씨에게 수면제 좀 달라고 해서 이렇게 자고 있다가 잠깐 깨서 옆 침대를 보는데 아무도 없고 친구들이 야야 데니 깨 조용히 나가 이러면서 데니 몰래 나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데니는 놀라서 친구들 따라 밖으로 나가는데 차 시동 소리가 들리고 남자친구와 친구들이 자기를 두고 떠나는 장면을 보며 으아 하면서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는데 입에서 막 이렇게 검은 연기가 피어올라요. 아까 봤던 끔찍한 장면들도 리마인드가 되면서 잠에서 깹니다. 네, 꿈이었죠. 숙소 안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여전히 계속 들리고 있고 한켠에서 또 어떤 예쁘장한 여자가 데니의 남자친구 크리스티안의 침대 쪽을
뚫어져라 이렇게 쳐다보면서 뭔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나무 막대기 같은 걸 손톱으로 막 긁고 있어요. 그러다가 크리스티안의 침대 밑으로 가서 그거를 이렇게 넣고 옵니다. 그 모습을 조씨가 실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어요. 저것도 뭔가 불길한 의식인 것 같죠. 그렇게 아침이 되고 어제 번지를 한 노인들의 화장을 한 재를 마을 사람들이 어떤 나무에 뿌리고 있습니다. 옆에서는 나무로 만든 사슴 같은 것도 이렇게 사람들이 깨부시고 있고요. 조씨는 이제 경쟁자가 생긴 만큼 더 열심히 그런 모습을 촬영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조씨는 펠레에게 장로님들은 뭐래? 라고 물어보고 펠레는 뭐 그래 논문 쓰는 거 허락받았어. 대신 지명도 바꾸고 여기인지 모르게 그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크리스티안이랑 같이 써 라고 말합니다. 조씨는 그건 우리들끼리 알아서 할게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그 예쁜 여자가 크리스티안 침대 밑에 두고 간 그 나무 조각 그거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게 뭐냐 물어보는데 펠레는 이건 사랑의 룬이야 라고 말해줍니다. 크리스티안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조씨는 그 나무 조각을 주머니에 숨깁니다. 펠레는 크리스티안에게 내 여동생 마야가 너한테 관심이 있나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작년에 빅스 민디그를 받은 애야 라고 합니다. 빅스 민디그는 이제 뭐 성적인 행위를 해도 되는 나이? 이런 인증 같은 거라고 해요. 뭐 성인식 같은 그런 거죠. 양아치 크리스티안은 역시나 은근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 잘 됐네 라고 하고 있죠. 참 이놈은 자기 여자친구를 생각은 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여자분들 이런 남자도 사귀지 마세요. 남자 잘 골라야 합니다. 아무튼 그때 저쪽에서 금쪽이 마크가 어떤 쓰러져 있는 나무에 오줌을 갈겨버리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 한 명이 야 너 뭐 하는 거야? 그 더러운 물건 당장 치워! 라며 흥분을 해서 막 뭐라고 합니다. 마크는 진정해 오줌 싼 걸로 왜 이래? 라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네가 조상님에게 오줌을 뿌려? 뭐 하는 짓거리야? 라며 펠레에게 네 미국인 친구 녀석이 로트벨타에 오줌을 쌌다고 하면서 막 흥분을 해서 마크에게 달려들라고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아주 중요한 나무인 것 같고 마크는 여전히 그냥 나무인데 왜 저래? 라고 하고 있고요. 이게 참 정상적인 친구들이 없네요. 아무튼 펠레는 저 나무는 돌아가신 분들과 연결된 나무야 라고 합니다. 아까 노인들을 태운 쟤도 이쪽에 뿌린 거를 보면 마을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그런 나무 같죠. 옆에서 마을 사람인 아저씨가 막 울고 있고 그렇게 남들 문화를 짓밟아 놓고도 아니 그냥 죽은 나무잖아 라고 마크가 금쪽이다운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때 아까 남자친구와 같이 왔던 여행객 한 명이 데니에게 우리는 떠날 거야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당연한 거죠. 아무리 봐도 마을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여행객 코니는 데니와 인사를 하고 짐을 다 싸서 나오는데 마을 사람이 코니에게 말합니다. 남자친구 사이먼이 전해주래. 나는 먼저 갈 거고 얀이 기차역에 태워줄 건데 그쪽으로 트럭을 보낸다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니는 엥? 무슨 말이야? 남자친구가 나를 두고 그냥 갔다고? 설마 왜 혼자서 가? 말이 안 돼 라고 하는데 마을 사람은 그게 2명밖에 못 타는 트럭이라서라며 엄청 뭐 성의도 없는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번지 사건 이후로 점점 더 마을 분위기가 이상함이 많이 느껴져요. 아무래도 마을 사람들이 코니의 남자친구를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코니는 그럴 리가 없다면서 남자친구를 막 찾으러 가고 데니는 남자친구에게 코니의 남자친구가 혼자 떠났대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친 크리스티안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이런 나쁜 놈이네 하고 하던 논문을 위한 조사를 마저 합니다. 데니는 그 모습을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크리스티안은 작은 공동체인데 마을에 근친 문제도 있냐 이렇게 마을 사람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 마을 사람은 마을의 짝짓기는 장로님들이 승인한다 라고 답을 합니다. 간혹 사촌끼리도 그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근친은 하지 않는다 해요. 그래서 외지인들을 초대한다고요. 이 짝짓기라는 단어를 사람한테 사용하다니 조금 이상하죠. 이 지나가는 듯한 대화에서 전에 금쪽이 마크와 크리스티안에게 유혹의 눈빛을 날리던 그 여성들이 왜 그랬나 대충 알 수 있겠죠. 외지인들이 왔을 때 뭔가 이들이 말하는 짝짓기를 그들과 성공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데니도 이상하다는 듯이 크리스티안을 지그시 바라봅니다. 아, 역시 이 미드소마도 유전처럼 이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좋아요. 뭔가 막 이렇게 슬픔을 터뜨리거나 극대노를 하거나 뭐 이런 연기보다 이런 은은한 뭔가 미묘한 이런 알듯 말듯한 그런 연기 있죠. 그런 게 더 어려운 거잖아요. 미드소마의 배우분들도 연기가 너무 좋습니다. 요즘 제가 참교육을 봤는데 조금 봤어요. 스토리도 개연성은 좀 없어도 그래도 통쾌한 맛으로 좀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여자분 있잖아요. 그분이 나오고는 네, 아무튼 저는 참교육 다 못 봤어요. 아무튼 미드소마 배우분들이 연기를 잘한다고 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샜는데, 데니는 이제 여자들이 몰려있는 주방 같은 곳을 지나가고 있고, 그 주방에 있던 여자가 데니를 불러서 주방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어디 도망갈까봐 그러는지 빨리 앞치마를 둘러주고 예쁘다고 막 칭찬도 해줘요. 일을 많이 시킬 건가 봐요. 데니는 저분도 예쁘신데요 하면서 서로 이렇게 칭찬을 주고받으면서 걸스토크를 이어가고 있고요. 뒤로는 아까 그 크리스티안을 흠모하는 그 여자분이 파이를 들고 지나가요. 근데 카메라가 파이를 이렇게 쓱 비춰주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파이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조씨는 논문을 위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장로가 어떤 룬이 그려져 있는 책을 보여주고 있고, 장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룬은 16가지 감정 중에 하나를 뜻하고 가장 신성한 것에서 가장 부정한 것까지 있다고 해요. 마지막에 책의 빈장들은 루비 라드르라는 영원히 진행 중인 작품이라고 해요. 이런 게 수백 개라고 합니다. 뭔가 계속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이 작품들은 처음에 그 얼굴이 일그러져 있던 그 사람 있죠. 루빈이라는 그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요. 영화 초반부에 나왔다가 지금 루빈이 이제야 등장을 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은 뭔가 장애가 있기도 하고 이런 축제에 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배제를 시키고 단지 그들을 위해서 뭔가 작품을 끝도 없이 만들게 시키는 것 같아요. 그 손에 물감을 막 묻혀서 뭉갰던 낙서도 아니고 아무튼 아무 형체도 없는 그 손으로 막 뭉개기만 했던 그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작품이었나 봐요. 그렇게 루빈이 손으로 막 뭉개면서 한 낙서를 작품이라 하고 그걸 장로들이 해석까지 한다고 해요. 루빈이 뭔가 봤을 때 능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마을 사람들은 뭔가 헛된 무언가를 강하게 믿고 있는 것 같고 그 믿음에 진심인 것 같습니다. 루빈은 의식에 물들지 않아서 마음이 열려있다 해요. 조씨는 근데 루빈이 죽으면 어떡해요? 라고 물어봅니다. 날카롭죠? 장애를 가진 사람이 계속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나오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어갈 수 있겠어요? 장로는 저 아이 루빈은 근친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근친으로 의도적으로 저런 장애를 가진 아이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점점 뭔가 마을의 비밀이 이렇게 서서히 풀리고 있는 것 같죠? 조씨는 이 공책 사진 좀 찍어도 돼? 이렇게 물어보자 장로는 흥분하면서 절대 안 되라고 합니다. 파일을 만들고 있던 데니는 어딘가에서 비명소리를 듣고 그 시간 금쪽이 마크도 비명소리를 듣는데 뒤쪽에서 어떤 시선이 느껴져서 싹 돌아보니까 자기한테 계속 유혹을 하던 그 여자가 또 가만히 서서 마크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저녁 식사가 시작이 되고 아까 데니와 여자들이 만들었던 그 파이가 식탁에 놓여져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아까 혼자 떠나버린 그 남자친구를 찾으러 간 코니도 없어졌어요. 데니가 코니 못 봤냐 물어보는데 코니는 어떤 마을 사람이 기차역까지 안전하게 태워줬다 해요. 당연히 거짓말이겠죠. 데니는 계속해서 의심을 해요. 아까 혼자 떠나버린 그 남자친구는 왜 혼자 떠난 거야? 말이 돼? 라고 하는데 또 크리스티안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뭔가 혼선이 있었겠지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데니는 황당하고 진짜 정 떨어진다는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럼 너도 그럴 수 있겠네? 하고 물어봐요. 크리스티안은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네요. 그렇게 불편하게 식사를 시작합니다. 파이를 먹던 크리스티안이 입에서 뭔가
이물질을 이렇게 쓱 빼내는데 이게 노란색의 뭔가 이 털이 파이에서 나왔어요. 친구들은 그게 뭐야? 털 아니야? 거기 털이잖아. 뭐야? 이러고 있어요. 역시나 파이가 뭔가 이상하죠. 그리고 크리스티안이 마시는 음료도 색이 뭔가 탁한 게 이상합니다. 아까 전에 그 수건 위에 그려져 있던 그림 기억하시나요? 거기에 어떤 여자가 자신의 피랑 뭐 그런 걸로 특별한 음료랑 파이를 제조하잖아요. 아무래도 그 음식들을 크리스티안에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아휴, 참 더럽네요. 누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음식에 저런 걸 넣고 그걸 제가 먹는다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죠? 그때 금쪽이 마크에게 아까부터 유혹을 하던 그 여자가 잠깐 나랑 저기 가서 라면이나 먹을래? 뭐 이래요. 마크는 흥분된 발걸음으로 그 여자를 신나서 쫓아가요. 어리둥절하면서도 신나 보여요. 계속 논문을 위해 마을을 조사하는 조씨는 뭔가 이상한 걸 느꼈는지 밥 먹을 때부터 밤까지 멍하게 있고 잠도 못 자고 있어요. 그렇게 잠을 못 이루던 조씨는 밤에 일어나 어딘가로 향합니다. 아까 장로에게 룬에 관한 설명을 듣던 그 집으로 들어가서 몰래 그 공책에 있는 그 낙서 같은 작품들을 사진으로 막 계속 찍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들어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누군지 잘 안 보이는데요. 얼굴이 어두워서. 조씨는 이걸 마크인 줄 알고 야, 마크! 뭐야? 여기 들어오면 안 돼. 꺼져! 라고 하고 있고요. 그때 조씨가 자세히 그 마크의 모습을 보는데 마크의 모습이 그 상의는 입고 있고 하의는 완전히 속옷까지 벗은 상태로 멍하니 서 있어요. 금쪽이 마크가 뭔가 당한 것 같죠. 그때 뒤에서 갑자기 누군가 조씨의 머리를 떡망치로 뻑 내려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얼굴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그 옛날에 전기톱 살인마 제이슨처럼 그 사람의 스킨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렇게 조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조씨를 쓱 내려다보면서 이러고 또 짐승 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제 확실하게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밝혀지죠. 그렇게 조씨는 어딘가로 끌려가고 다음 날이 됩니다. 친구들 중에 금쪽이 마크와 조씨까지 2명이나 사라진 상태예요. 데니는 궁금해서 어디 갔는지 물어보는데 남친 크리스티안은 또 별거 아니라는 듯이 조씨? 어디 갔든 상관없어. 마크도 그 여자랑 잘 즐기고 있겠지. 걱정도 안 돼. 이래요. 아무리 싸웠어도 아침까지 친구가 2이나 없어졌는데 크리스티안의 인성이 참 인상적이죠. 다시 말하지만 저런 친구 사귀지 마세요. 그때 장로로 보이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우리 성전에서 19번째 루비가 사라졌어. 의심하는 건 아닌데 좋은 말로 할 때 다시 갖다 둬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은 역시나 이 이방인 친구들을 의심합니다. 야, 니네 친구 2명 어디 갔어? 네 친구 조씨 우리 마을 막 조사하더니 훔쳐간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크리스티안은 나도 모르겠어. 우리도 몰라 어디 갔는지.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어. 나도 걔 참 부끄럽다 하면서 그냥 선을 그어버려요. 그러면서 장로들은 이 친구들을 데려온 펠레에게 야, 네가 데려온 놈들이잖아. 빨리 가서 찾아 라고 다그칩니다. 마을 사람들이 뭔가 외지인들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꾸미고 있는 것 같죠. 루비가 사라졌다는 거짓말까지 치면서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마을 사람들은 90년마다 하는 축제에 외지인들을 어떻게든 초대를 해서 마을의 처녀들과 짝을 맺어주고 그 이방인들에게는 뭔가 위해를 가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점점 그런 행위들을 더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아무튼 그때 마을 장로가 데니의 남자친구 크리스티안에게 저기서 시부라는 아주머니가 너 좀 보재 라고 하고 크리스티안은 그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데니는 젊은 여자들을 따라서 어딘가로 향하게 되고 그곳에서 다른 마을의 젊은 여자들처럼 하얀 전통 의상을 입고 머리에 꽃 왕관까지 쓰고 마을 여자들이 퍼준 어떤 음료를 함께 마셔요. 이 음료도 좀 찝찝하죠. 뭔지는 몰라도 이게 같이 건배를 하고 함께 마십니다. 곧바로
5월의 여왕을 뽑는 둥글게 둥글게 춤을 시작해요. 데니가 자신의 발 쪽을 쳐다보는데 발 쪽에서 잔디가 자라는 게 보여요. 헛것이 보이는 거죠. 아까 친구들과 보약을 했을 때도 손에 이런 헛것이 보였잖아요. 똑같은 게 보이는 거 보니까 아까 그 음료도 힘을 내기 위한 어떤 보약인 것 같죠. 그렇게 5월의 여왕을 뽑는 춤이 시작되고 미친 듯이 둥글게 둥글게 돌기를 시작합니다. 다들 처음에는 아주 신나게 해요. 보약 같은 것도 했겠다. 아주 재미나게 웃으면서 미친 듯이 돌고 있어요. 그 시간에 남자친구 크리스티안은 그 마을의 아주머니와 요상한 그림들이 잔뜩 그려져 있는 집에서 뭔가 상담하는 것처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마야와 응응을 하라는 거예요. 그 애와 짝짓기를 하라고 합니다. 크리스티안은 뭐를 하라고요? 라고 하는데 아주머니는 점성술도 봤는데 너랑 딱이야. 마야도 널 원하고 있어 라고 합니다. 크리스티안은 아까 마야의 털을 먹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아주머니가 아마도 그럴 거야 라고 합니다. 그렇게 재미난 상담이 끝나고 데니는 아직도 신나게 웃으면서 둥글게 둥글게 춤을 점점 격하게 추고 있어요. 그때 몇 명이 지쳐 쓰러져 버리고 사회자가 스톱이라고 하면서 춤이 또 바뀝니다. 한 명 한 명 지쳐 쓰러져가는 탈락자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힘든 춤인가 봐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면 5월의 여왕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한 명이 탈락해서 걸어 나오는데 그 크리스티안을 좋다고 음료를 제조해서 먹여줬던 마야예요. 마야가 크리스티안을 쓱 또 쳐다보고 갑니다. 데니는 아직도 그 춤에서 살아남아 최후의 8인이 되고 계속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때 또 어떤 여자가 아까 데니도 먹었던 음료를 크리스티안에게 건네줍니다. 크리스티안은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고 여자는 이건 특별한 재료를 넣은 스페셜 음료야. 마셔. 라고 해요. 크리스티안이 이거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건데?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경계심을 낮춰주는 거야. 라고 하고 크리스티안은 안 먹는다 거절을 해요. 하지만 이내 받아들고 결국에는 마시게 됩니다. 아마도 경계심을 없애서 마을의 처녀 마야와 뭔가를 하게 만들려는 것 같아요. 데니는 계속 정신없이 이제는 너무 힘들어 죽겠는 표정으로 막 빙글빙글 춤을 슉슉 추고 있어요. 데니는 점점 몽롱해지고 이제는 춤을 추는 건지 뭔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막 그냥 흔들어대고 있어요. 점점 약기운이 오르는 건지 주변도 왜곡돼 보이기 시작하고 드디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지쳐 떨어져 나갑니다. 사회자 아주머니가 5월의 여왕이 탄생했다 라고 하고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안 신나는 억지 텐션으로 손으로 반짝반짝 흔들면서 환호하면서 뛰어와요. 굉장히 어색하고요. 데니가 원래 쓰고 있던 꽃왕관을 더욱 화려한 꽃으로 만들어진 왕관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주면서 기념사진도 촬영합니다. 근데 카메라가 좋네요. 저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저 카메라 엄청 비싼데 아무튼 데니가 5월의 여왕이 되고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데니를 보며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게 5월의 여왕이 된 데니는 가마를 타고 어딘가로 향해요. 주변의 사람들은 5월의 여왕을 찬양하듯이 이상한 찬송가 같은 걸 부르면서 쫓아가고 있어요. 데니는 가마 위에서 중심을 잘 잡으면서 푸짐하게 축하 음식이 차려진 곳으로 향하는데 그 식탁에 있는 음식이 이상해요. 뭔가 무슨 고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주변에 막 파리가 날리는 걸로 봐서 상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는 주인공석 왕의 자리에 앉은 데니는 또 화려하게 장식된 의자를 보는데 의자에도 뭔가 환영처럼 풀들이 막 꿀렁꿀렁해요. 주변도 꿀렁꿀렁하고요. 아무래도 데니가 아까 마신 음료에 취한 듯 보이죠. 그게 무슨 음료였는지는 모르죠. 근데 옆에서 어떤 여자가 접시를 들고 와서 이거 먹어봐. 아주 맛있어. 우리 전통이야. 라면서 음식을 먹여주려고 하는데 그 음식은 그냥 생선이에요. 날생선. 심지어는 통째로 먹어야 한다면서 그냥 입에 막 넣어버려요. 진짜 무례하죠. 당연히 데니는 먹지 못하고 웩 이러면서 옆에 뱉어버립니다. 이건 딱 봐도 비려 보여요. 주변 사람들은 막 재밌다면서 웃네요. 그때 아까 음료를 받아먹은 크리스티안도 뭔가 이상하죠. 옆에 할아버지에게 대체 이게 뭐죠? 라고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최면 거는 것처럼 크리스티안 얼굴에 박수를 짝 치니까 크리스티안이
더 깊은 몽롱함에 빠져버립니다. 아까 그 음료가 뭔가 이렇게 사람을 흥분시키는 그런 음료 같아요. 그때 앞을 보는데 크리스티안을 유혹해왔던 그 마야가 이렇게 쓱 쳐다보고 있고 어디로 따라오라는 듯이 싹 일어나서 크리스티안을 유혹하면서 이렇게 응시하면서 걸어갑니다. 뭔가에 취한 크리스티안이 마야를 보니까 예쁘죠. 예뻐요. 그렇잖아요. 이성 간에 아무 감정이 없어도 술 한잔 마시면 썸씽도 일어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크리스티안은 대놓고 흥분시키는 무슨 약 같은 걸 마셨으니 얼마나 마야가 예뻐 보이겠어요. 크리스티안은 앉아서 막 몸을 베베 꼬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요. 데니는 이제 여왕이니까 진짜 가마를 타고 전통대로 어딘가로 간다고 해요. 데니는 그 와중에도 남자친구 크리스티안을 챙기죠. 크리스티안도 같이 가도 돼요? 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여왕은 혼자 가야 한다고 해요. 사람들의 가스라이팅에 단단히 세뇌가 되었는지 데니는 그냥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반항도 없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크리스티안을 그렇게 두고 가마를 타고 어딘가로 향해요. 자기가 없는 동안 크리스티안이 뭘 할지 상상도 못하고요. 그때 어떤 여자가 크리스티안을 향해 꽃을 바닥에 뿌리면서 다가옵니다. 어딘가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쭉 꽃잎이 뿌려져 있고 크리스티안은 그곳을 향해 걸어가요. 데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땅에 곡식이랑 고기를 묻고 뭔가 농작물을 축복하는 그런 의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체 이 마을 노래는 언제 외운 건지 함께 노래도 같이 부르고 있어요. 어딘가로 도착한 크리스티안은 무슨 사우나복 같은 거 그런 가운을 걸치고 나와서 또 이상한 연기를 들이마셔요. 이건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고 해요. 뭔가 행위를 위해 힘이 많이 필요한 것 같죠. 또 몽롱해진 크리스티안은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방은 참 아주 기괴하게도 꽃에 둘러싸인 마야가 그냥 다 벗고 유혹하듯이 이렇게 누워있어요. 더 기괴하게 주변에는 동네 여자들 한 10명 정도가 마찬가지로 홀딱 벗고 마야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요. 저기서 어떤 행위를 하라는 것 같은데 맨정신으로 저기서 그런 행위를 어떻게 해요? 물론 크리스티안은 맨정신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렇게 마야 쪽으로 크리스티안이 뚜벅뚜벅 걸어가고 크리스티안은 썩 싫어하지는 않는 표정이에요. 참 이 아리에스터 감독이요. 유전에서도 그랬는데 사람 인체나 표정 이런 걸로 기괴함을 참 잘 연출하는 것 같아요. 자칫하면 이게 되게 외설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건데 그냥 기괴하고 기분 나빠요, 보고 있으면. 그렇게 마야가 오라는 듯이 다리를 쭉 오픈을 하고요. 크리스티안이 가서 그 행위를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데니는 그냥 5월의 여왕으로서 의식을 잘 해주고 있어요. 크리스티안은 신나게 그 꽃침대 위에서 그 행위를 하고 있고 주변에 홀딱 벗고 있는 여자들은 아주 부담스럽게 옆에서 또 찬송가를 부르면서 뿌듯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모습을 이렇게 뿌듯하게 쳐다보다가 그 크리스티안이 행위를 하는 박자에 맞춰서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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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하면서 점점 템포를 빠르게 함께 그 음성을 내고 있어요. 마치 막 힘내라고 응원하듯이요. 참 기괴하네요. 의식을 마친 데니는 이제야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죠. 크리스티안이 있는 집을 가리키며 저기선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데 마을 여자는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상하게 생각한 데니는 그 집 쪽으로 좀 이렇게 울먹이면서 한번 가보는데요. 밖에까지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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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이런 소리가 들려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데니가 안쪽을 보는데 이거 누가 충격 안 먹겠어요. 남자친구가 홀딱 벗은 여자들 사이에서 응원을 받으면서 다른 여자와 그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냥 그것도 아니고 저렇게 응원을 받으면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충격을 받은 데니는 그 집 앞에서 토를 하고 갑자기 마을 여자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데니를 데리고 숙소로 향합니다. 지들이 저렇게 만들어 놓고는 쉬쉬쉬쉬 하면서 막 위로를 해줘요. 그 위로가 정말 과장되게 데니가 숨을 이러면서 헐떡이니까
함께 데니와 같은 표정으로 이렇게 해주고, 데니가 오열하니까 또 똑같이 오열을 여러 명이 함께 해줘요. 기괴합니다. 기괴해요. 이런 거에 또 아무래도 데니는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때 열심히 주변의 응원을 받고 있는 크리스티안이 여전히 그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심지어 누군가 크리스티안의 엉덩이를 밀어주면서 서포트까지 해줘요. 그렇게 행위를 끝마치니까 이제 마치 그냥 할 일을 끝냈다는 듯이 크리스티안에게는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런 거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 같죠. 크리스티안이 이제 정신이 드는지 놀라서 막 뛰쳐나가는데도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그냥 다 사용한 도구니까요. 그렇게 그냥 홀딱 벗은 채로 이렇게 뛰쳐나가서 마을을 딸랑딸랑 뛰어다녀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이제 자꾸 제 나이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저희 어릴 때는 오줌 싸면 저렇게 엄마가 홀딱 벗겨서 막 내쫓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큰일 나죠. 아무튼 그런 것처럼 다 큰 어른이 마을을 저렇게 딸랑딸랑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딸랑딸랑 어디로 갈지 모르고 막 뛰어다니는데, 어떤 밭에 사람 다리가 풀처럼 심어져 있고, 크리스티안은 놀라서 닭장 같은 곳에 이렇게 뛰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아까 실종됐었던 다른 일행이 등 스킨이 날개처럼 벗겨진 채로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이 마을은 아무래도 사람까지 잔인하게 죽이는 것 같아요. 그 죽은 사람의 눈에는 기괴하게 꽃도 박혀 있고요. 그렇게 자세하게 그 사람을 살펴본 크리스티안이 앞을 보는 순간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크리스티안에게 어떤 가루 같은 걸 훅 하고 불어요. 그렇게 도구로서 다 사용되어진 크리스티안은 잠이 들어버리고 일어나 보니까 앞에 마을 사람들이 쭉 서 있어요. 뒤에 무대에는 데니가 이제는 완전히 꽃에 덮인 채로 앉아 있어요. 크리스티안 자신은 움직이지 못하는 불구 상태가 된 채로 의자에 앉아서 그냥 까딱도 못하고 그 광경을 듣고 있어요. 뭔가 잔인한 의식이 시작될 것 같죠. 무언가 감사를 위해서 의식을 할 거라고 하는데, 호해의 신을 기리기 위해 아버지께 제물로 9개의 목숨을 바친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게 이 마을 사람들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행객들 4명의 피를 바치니까 본인들 마을에서도 4명을 바치겠다 해요. 이게 뭐 참 공정한 건지 뭔지 자기들 나름대로 공정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카메라에 아까 크리스티안과 거사를 치른 그 마야가 나와요. 이제는 뭔가 성숙한 여성이 된 것처럼 화장을 아주 진하게 하고 있어요. 빨간 립스틱도 바르고 있고요. 아무튼 9명 중에 4명은 여행객들로 잡았고, 마을에서 2명은 이미 바쳤다 해요. 그리고 마을에서 나머지 2명은 자원을 했다고 합니다. 자원을 했대요. 미친 사람들이죠. 심지어 그 자원자들 중 한 명은 친구인 펠레인 것 같습니다. 장로는 이렇게 외지인들도 데려오고 지원까지 하다니 아주 고마워 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이제 5월의 여왕이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지정은 둘 중에 한 명을 할 수 있는데요. 미리 지정한 피와, 이건 크리스티안이겠죠. 그리고 로또 추첨처럼 마을에서 한 명을 추첨을 해서 그렇게 둘 중 하나를 5월의 여왕이 고른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크리스티안은 불구가 된 채 듣고 있어요. 이때 크리스티안은 데니 남자친구니까 나는 살겠네?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영화에서 본 것처럼 데니와 크리스티안의 신뢰관계는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죠. 게다가 남자친구가 기괴하게 그런 행위를 하는 것까지 봤잖아요. 이거는 모르는 거죠. 이제 여왕 데니의 결정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데니는 아주 분노와 원망의 표정으로, 그리고 뭔가 연민까지 느껴지는 그 미묘한 표정으로 크리스티안을 바라봅니다. 아직 사랑하지만 괘씸한 거죠. 그렇게 누구를 선택했는지는 아직 모른 채 화면이 이렇게 넘어가고요. 아까 실종되었던 그 친구들이 이제는 그 스킨만 남은 채 수레에 실려서 인형처럼 실려가고, 아까 성전이라 했던 그 노란색 집으로 들어갑니다. 기괴하죠. 이제 친구들은 그냥 몸도 없고 스킨만 남은 채로 그냥 인형이에요. 안에도 그 사람 살이 아닌 뭐 이렇게 지풀로 채워져 있어요.
하나둘 이렇게 인형 앉히듯이 집 안 의자에 친구들과 그 재물들을 올려놓고 다른 집에서는 이제 곰을 해체하고 있어요. 곰을 해체해서 그 가죽 안에 데니의 남자친구 크리스티안을 넣습니다. 결국 신뢰관계가 깨져버린 데니가 크리스티안을 제물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나마 다른 친구들은 이미 죽은 채 제물로 바쳐졌는데 크리스티안은 산채로 바쳐지는 것 같아요. 몸은 못 움직이는 채로 곰가죽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데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까 마을에서 지원을 했던 그 2명도 그냥 살아있는 채로 앉아있고 마을 사람들이 그 집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이 의식이라는 게 집에 재물들을 넣고 태워버리는 것 같죠. 크리스티안은 공포에 떨지만 움직일 수 있는 게 눈알밖에 없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불타는 집을 보면서 또 앞에서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고 있고요. 크리스티안은 움직이지도 못한 채 불에 타고 옆에 지원한 놈들도 이렇게 덤덤한 표정으로 있다가 몸에 불이 붙으니까 당연히 너무 뜨겁잖아요. 고통에 막 울부짖고 밖에 마을 사람들은 또 그 가짜는 공감의 표시로 함께 그 비명소리에 본인들이 불에 타는 것 같이 연기를 하면서 울부짖고 있네요. 남자친구와 집이 타는 것을 본 우리의 여왕 데니는 우엑 우엑 하면서 헛구역질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은 미친 듯이 불에 타는 연기를 혼신의 힘을 다해 하고 있어요. 마치 본인들이 타는 것처럼요. 이 마을은 광신도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헛구역질을 하며 고통스러워하던 데니가 집이 거의 다 타자 갑자기 막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어 보이며 영화가 끝이 나요. 데니는 이 마을에서 위로를 받고 이 마을에 뭔가 녹아든 것 같아요. 이 영화도 영화 유전처럼 엔딩곡을 힐링 음악으로 멋지게 깔아줬네요. 이 아리에스터 감독은 참 뭔가 여운을 진하게 남기는 이런 영화를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영화들은 또 관람 후에 영화 해석이나 이런 의미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잖아요. 한번 그런 것도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영화 미드소마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